두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금 짚어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방금 앞서 해봤던 금태섭 대 김남국 이 공천대전 말고도 조국대전은 민주당 밖에서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청문회 당시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미래통합당의 주광덕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 경기 남양 주병에 조국 키즈라고 불리고 있는 김용민 변호사가 여당에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팀장에게 장관이 전화통화한 사실 있지요? 네,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됩니다. 동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의원님. 장관은 당시에 꽤 많은 조국 전 장관 이슈들의 선봉에 섰던 주광덕 의원. 근데 여기 현역으로는 남양주병에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공천하기로 민주당 결정했는데 이것도 그럼 조국 대전입니까? 조수진 부장? 조국 대전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경기 남양주에는 가불병 3개의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양주 병의 현역 국회의원이 주광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셨겠지만 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를 했고요. 예. 또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이 현직 장관으로서 수사 검사로 나온 검사와 전화통화를 했다. 이것도 대정부질문에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광덕 의원 하면 조국 저격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이곳 주광덕 의원의 맞상대로 김용민 변호사를 전략 공천한 겁니다. 김용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요. 민변 출신입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짧은 임기 동안에 형사사건의 비공개 문제 그리고 직접 수사를 하는 부서의 축소 폐지 이거를 결정했는데 이 결정한 곳이 바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이 산하기관이었고요. 여기에서 활동한 사람이 바로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자객공천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하. 원래 자객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거죠. 조금 전에 강서갑같이 예. 당내의 비주류, 쓴소리를 하는 의원을 떨어뜨리는 공천, 그거는 자멸공천입니다. 자멸공천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을 해주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실게요. 왜 아까부터 뭐 조국 대전이니 뭐 정말 진문공천이니 막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김한정 의원이 있는 현역 의원인 남양주의 당내 공천이긴 합니다만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전 비서관이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또 진문 혹은 뭐 비문 갈려서 그럼 진문에게 공천 주는 거 아니냐. 이게 과거의 진박 공천과 뭐가 다르냐라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예, 예. 누가 지금 공천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왔다고 해서 뭐 거기에 어드밴티지 줘서 뭐 가점을 줘가지고 그 사람이 되게 한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물론 김한정 의원이 그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게 언론의 보도니까 이게 100% 얼마나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저는 우려를 표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당당하게 그냥 겨루면 되는 거잖아요. 공천 과정에서. 공천이 예를 들어서 불공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무슨 뭐 공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공천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아니 누구든 어느 곳은 출마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출마를 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지역구를 정하는 것이고 그 지역구 가서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거기서 정말 이겨서 그 사람이 공천을 받는 건데 거기에 불법적인 요소나 아니면 불공정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예. 누군가 내가 출마하는 지역에 와서 뭐 경쟁을 하겠다고 나온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셨듯이 우려가 되는 게 진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컨대 예. 또는 청와대 근무했다는 경력이 특별히 이 사람한테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특혜를 주는 거 그건 막아야 되죠. 그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저는 김한정 의원이 만약 지역구에서 열심히 지역구를 다졌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정말 찍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여론조사든 뭐 당내 그렇죠. 경선이든. 그렇게 저는 돼야 된다고 보고 어떤 이유든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예.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촌철살인의 평가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 김한길 전 대표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뭐라고 하던가요? 이번 그 선거 공천, 여당의 선거 공천을 보면 친문이 아닌 당내 비주류가 한국당 같은 야당 의원들보다 신세가 처량할 것이다. 아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왜냐?
진문들이 전부 다 총출동을 하는데 어디부터 공략을 하겠습니까? 당내 비주류부터 공략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당 의원들 신세보다 비주류 신세가 최량할 거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순 부장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금태섭 의원이나 김한정 의원이나 다 그런 신세가 된 거라고 김한길 전 대표가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역사가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흔히 특히 친문이라든지 친박이라든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박 공천을 떠올려 보면 알겠습니다. 네,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님. 그런데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당내에서 벌써부터 얘기가 많은데 뭐 당내 갈등 말고도 지금 이 주제로 짚어볼 이 당청 갈등 얘기도 좀 있어서 민주당은 지금 총선 이후에 좀 부동산 대책을 내면 좋겠다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정부는 뭐 부동산 대책 또 내놓겠다 거의 입장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지금 서울 지역의 부동산이 아주 강한 대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과 용인, 성남, 수용성 이 지역의 지금 집값 상승세가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보고 있어요. 지금 예.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75%나 인상이 됐다고 그러고요. 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것은 저는 정말 이거는 처음 보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정책이 좀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주말 이게 당정청이 모여서 갑자기 수용성하고 지금 오산이라든 이런 지역도 지금 집값이 굉장히 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정책을 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의 거래를 제한한다든지 펴야 되는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되면 여기 지금 우리 국회의원들 많은데 큰일 난다. 이 정책을 지금 이 연기를 해달라 두 차례나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지금 정책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뭐 발표하니 많이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 울산시장 선거 사건 때 그때 청와대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 지역에 산재모병원이라고 이제 그게 설립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예비 타당성 면제를 사실은 그 전해에 이미 결정이 됐는데 문제는 선거 임박해서 그 예비 타당성 면제 탈락했다는 거를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합니다. 자, 이걸 두고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이거는 선거를 이용해서 예. 정책적으로 지금 청와대가 이용한 것이다라고 지금 문제 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비춰보면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죠. 당연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성선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입니다. 자, 필요할 경우에 분명히 정책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비정상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선거 때문에 정책을 안 펴겠다?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에 개입하는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내에서도요 중도층이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조금씩 나오면서 민주당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검찰개혁, 집값 안정, 그리고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꼼꼼하게 그런 지점들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사실상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른바 조순 부장 임미리 교수 칼럼 고발건 관련해서 사과를 왜 안 하냐, 지도부가 고개를 숙이지 않느냐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이인영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렇게 사태는 갈무리가 되는 겁니까? 마무리가 안 되죠, 결론적으로. 왜냐? 원내대표는요, 원내사령탑이에요. 예. 지금 당의 대표는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지금 선거대책위원장 내정자 신분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예. 그것도 적합하지 않죠. 왜? 내정자는요, 내정자일 뿐이에요. 예전에 이낙연 대변인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대변인이 일본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기자들은 부장급 기자도 있고 부장 대우도 있고 부장 서리도 있고 이렇게 직급이 많느냐? 그러니까 당시 이낙연 대변인이 한마디로 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논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허. 똑같아요. 내정자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대표가 사과를 해야 되죠. 잘못한 거 사과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수습이 완벽히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죠. 계속해서 이거는 지금 그러면은 자멸의 길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글쎄요, 민주당 내 임미리 교수 고발건, 칼럼과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여러 악재들이 민주당 대변인실에서 나왔다는 세간의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재정 대변인이 진중권 전 교수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진중권 교수님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셨는데 조금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선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 가혹해지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뭐 재치 있게 받아칠 수 있죠. 좀 예쁘게 봐달라는 건데 바로 요즘 뭐 글을 올리고 있는 진중권 교수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재정 대변인에서 또 뭐 이런 뭐 말까지 건넸습니다. 글쎄, 이재정 대변인은 예전에 대변인이신데 기자들한테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레기가 뭐냐면 기자 쓰레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런 분이 아직까지 좀 대변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걸 굳이 뭐 풀어주실 것까지는 없었는데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듣는 사람은 참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임미리 교수 같은 경우에 임미리 교수 본인이 지금 형사 고발을 당했다가 취소당했잖아요. 예. 자, 그걸 어떤 면에서 보면 예쁘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임미리 교수가 예쁘게 봐주실까요? 그렇고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요, 이렇게 문제가 확대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면 끝날 문제예요. 근데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사과를 안 하니까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이재정 대변인 또 이게 어떤 면 문제의 발단이 제가 알기로는 결국 민주당 대변인단에서 이 검찰 고발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홍익표 수석 대변인, 또 이해식 대변인, 이재정 대변인 본인들이 어떤 면에서 이 문제를 키워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 해결 당사자는 바로 본인들인데 자꾸 진중권 교수한테 예쁘게 봐달라고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근데 이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어제 임미리 교수는 뭐 이해찬 대표가 하지 않은 건 사과를 하지 않은 건 유감이지만 이낙연 전 총리의 사과는 수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으면 또 일각에서는 뭐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 그렇죠. 뭐 않을까? 끝날 수는 있는데 이게 묘하게 이게 지금 이낙연 지금 후보는 사과를 했고 정작 이해찬 대표는 사과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 나오면 빨리 좀 대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좀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면 또 공동선대위를 해서 지금 공동선대위원장을 빨리 이낙연 후보를 가져와야 된다. 힘의 균형이 좀 그렇죠. 이게 바뀌어야 왜냐하면 된다. 또 당내 후보자들 입장에서 보면 자꾸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비난을 받으니까 이 빨리 당 세력을 교체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가고 있어요. 결국은 임미리 교수의 어떤 이 칼럼이 결국은 지금 민주당 내부의 권력 다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좀 오늘 오래 해봤는데 조국 대전으로 불리는 이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얘기에 의해서 임미리 교수 칼럼 건으로 곤혹을 치른 이인영 원내대표 사과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